역사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부터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의 여정 미국 바로 알기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잊혀진 제국 철기 강국 가야의 최후, 가야의 멸망과 역사적 교훈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고대사의 삼국시대는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되며 가야는 종종 부차적인 세력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서기 42년부터 562년까지 약 500년간 번영한 가야는 한반도, 남해안과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해 지역의 상동광산과 함안 지역의 철광산 등 풍부한 철 자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무기와 농기구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 중국 사서에는 가야산 철이 화폐로 통용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금관가야는 김수로 왕이 건국한 이후 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으로서 낙동강과 남해를 아우르는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번영을 누렸습니다. 초기에는 소국 연맹체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성장했지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달리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맹체가 가야의 무역 기반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금관가야를 비롯한 가야 소국들은 상호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며 독립성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선택이었으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침입과 낙난군 및 대방군의 몰락으로 무역로가 변화하며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침입은 금관가야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 무역로 변화와 주변국들의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관가야의 쇠퇴 이후 대가야가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며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되었습니다.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비교적 내륙에 위치하여 안정적인 농업 기반과 철 생산을 바탕으로 번영했습니다. 후기 가야 연맹은 대가야의 하지왕이 주도하여 외교적 성과를 통해 가야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인정받으며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성장 및 영토 확장에 직면하며 가야의 독립성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562년 신라 진흥왕에 의해 대가야가 정복되며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야의 역사는 단순히 삼국시대의 부차적 존재로 치부되기에는 그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독창성이 매우 큽니다. 철 생산과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경제체계는 동아시아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가야의 철기 문화는 동아시아 철기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가야 연맹의 네트워크 구조는 상호 협력과 경제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보여주며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른 발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야의 역사는 단순히 연맹체로서 실패한 국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준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가야의 고분군과 출토된 유물들은 가야의 고유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해, 함안, 합천, 고령, 고성, 남원, 창녕에 걸친 가야 고분군은 가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가야가 삼국시대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간과되었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며 가야의 역사를 단순히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실패의 역사로 보는 관점을 넘어 당시 환경과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선택을 했던 또 다른 성공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야의 네트워크 기반 정치 체제와 경제적 번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발전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가야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이러한 가야의 유산은 현대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며 과거의 선택과 그 결과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야가 남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유산은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약 500년 동안 번영했던 독자적인 연맹체로 철 생산과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팽창과 무역로의 변화는 가야의 존립 기반을 흔들었고 결국 신라 진흥왕이 562년에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야의 멸망 과정을 전쟁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주요 원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겠습니다. 가야는 연맹체로 구성되어 각 소국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경제적 유연성을 제공했지만 중앙 집권적 방어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는 풍부한 철 자원을 기반으로 무기와 농기구를 생산하며 강력한 경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가야에서 제작된 철제 무기들은 내구성이 뛰어나 동아시아 교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앙 집권적 군사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연맹체 내각 소국이 독립적으로 군대를 유지하며 외부 세력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군사 체계는 강대국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야는 주요 하천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금관가야와 대가야는 각각 낙동강 하류와 중류 지역을 기반으로 방어선을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맹체 소국 간의 상호방어 협력은 느슨했으며 특정 소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연맹체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남진 정책은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400년경 신라를 침공한 왜군과 금관가야 세력을 격퇴하며 가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야 연맹체의 중심인 금관가야가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크게 잃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제는 한반도 남서부를 장악하며 가야 지역의 해상 교역로를 위협했습니다. 백제와 가야는 초기에는 무역과 교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나누기도 했지만 점차 영토 확장과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백제는 가야의 주요 철 생산지를 노리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야 연맹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신라는 5세기 이후 급속히 성장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신라는 가야 지역의 풍부한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야 연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6세기 초부터 진흥왕은 화랑도 중심의 강력한 군사 체제를 구축하여 가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점차 확보했습니다. 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인 대가야는 신라와 몇 차례에 걸쳐 충돌했습니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패배 이후 신라는 가야 지역을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가야 연맹체의 분열과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개별 소국들을 차례로 복속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대가야의 방어선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가야 멸망의 결정적 계기는 신라 진흥왕의 전면적 침공이었습니다. 신라는 562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대가야의 수도인 고령을 공격했습니다. 대가야의 하지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중앙 집권적 군사 조직과 강력한 병력을 보유한 신라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령성이 함락되면서 대가야는 완전히 멸망하였고 가야 연맹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야 연맹체는 소국들의 느슨한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외세의 침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가야의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야는 철기 문화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조직력과 동원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연맹체 내 소국 간의 군사적 협력이 미흡하여 각계격파당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팽창으로 가야의 해상 무역로가 점차 차단되었습니다. 낙랑군과 대방군이 몰락하면서 가야의 국제 무역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약화는 군사력과 정치적 결속력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의 주요 하천과 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교역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주변 강대국의 침략 경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가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완충지로 이용되거나 침략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야의 멸망은 단순히 신라의 군사적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 해상교역로의 변화, 그리고 연맹체라는 느슨한 정치 체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가야는 독특한 철기 문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중앙 집권적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562년 대가야의 멸망은 가야 연맹체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가야가 남긴 철기 문화와 교역의 유산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야의 역사는 중앙 집권화라는 단일한 발전 경로만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선택이 가능했던 고대 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